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1519년 명정덕 14년 생원 황이옥과 유학 윤세정 이내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접대 성총이 스스로 깨달아 여덟을 신하를 기양 보내시니 중예가 모두 감복하여 성명이 요순과 같으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풀의 덩굴이 뻗어가는 것이 걱정되면 설인 뿌리를 끊어야 하며 덩굴이 뻗으면 도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인후에 여유가 있으나 강단이 부족하시고 대신은 살육을 아뢰는 것을 어려워하나 먼 계책이 없으므로 삼묘의 찬축은 보였으나 양관의 주사례는 너그러웠습니다. 법을 굽혀 언해를 펴는 것이 제왕으로서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나 죽을 죄인데도 용서하는 것은 종종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듯합니다. 정법은 우리 조종께서 만드신 것이고 후사가 지켜야 하는 것이니 전하께서 가벼이 변경하실 수 없고 신하는 더욱이 마음대로 변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죄를 결단할 때 대명률을 쓰고 있는데 대명률도 고 황제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조종의 법을 변란시키는 신하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는 것은 조종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죄율이 자명에 해당되는데도 낮춰 유형에 처하는 것은 고 황제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 7, 8인의 죄에 지은 신하를 죽이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조종과 고 황제를 이렇게 업신여기시니 당사와 후세에서 전하를 어떤 임금이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주공과 관, 채는 형제인데 주공이 죽였고 석작과 석훈은 부자간인데 석작이 죽였으나 군자가 주공, 석작을 순신이라 일컬었으니 그 대의에 의하여 친족을 멸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한 무죄가 소평군을 죽일 때 한 아우 때문에 선제의 법을 어긴다면 무슨 면목으로 고묘에 들어가겠는가 하고 곧 법대로 논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신 전하께서는 죄인을 죽이는 것을 아까워하여 도리어 주공, 석작, 한 무죄보다 못한 일을 하십니까? 신등은 그 당을 갖추어 말하겠습니다.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등 4인은 권세 있는 자리를 나누어 차지하여 노승한 사람들을 배척하고 후진을 끌어들여 요로에 버려놓고 유용근, 한축, 정응, 박훈, 윤자임, 기준, 박세인은 조아가 되고 최산두, 장옥, 이충건, 이희민, 조광자는 은견이 되고 안당이자 김안국은 우익이 되었습니다. 형세로 서로 의지하고 안팎으로 서로 도우면서 날마다 폐지하는 것은 조종의 구법이요 날마다 끌어들이는 것은 이 일 만들기 좋아하는 신진이요 날마다 배척하는 것은 자기들과 배치되는 정인이었습니다. 무리를 나누고 당을 합하여 그의 습을 격렬히 양성하여 아비를 비방하는 아들을 곧다 하고 형을 비방하는 아우를 공정하다 하였습니다. 위로는 조정의 법을 고치고 가운데로는 전하의 조정을 허리게 하고 아래로는 우리나라의 윤리를 무너뜨렸으니 신하로서 이런 큰 죄를 졌는데 목 베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춘추는 성인의 형서인데 신하로서 반역할 마음을 가진 자는 춘추가 죽였거니와 신등이 목배해야 한다는 이유는 까닭은 이 때문입니다. 당시의 부형은 입을 다물어 감히 자제를 가르치지 못하고 조정은 치열한 세력을 두려워하여 감히 전하께 고하지 못하였으니 조이아까 조광조, 김식, 김정 등이 있는 것만을 알고 전하께서 계시는 것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늘이 성충을 유도하여 사심을 밝게 보게 하시며 혁연이 진노하여 먼저 팔린을 다스려 부처 안치하라는 명을 내리시니 신민이 비로소 생살 여탈의 굴력이 전하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고서 전하께서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팔인의 신하의 죄는 죽여야 마땅한데 특별히 안치 부처하셨으니 전하께서 간사한 자의 뜻에 대하여 매우 환히 아시는지 못하는 듯합니다. 이제 크게 간사한 것이 제거되기는 하였으나 잡초가 아직 제거되지 아니하여 조와 은견, 우익과 그 나머지 아래 것들이 조중에 가득 차 있고 아래에서 보아하면 백면 서생이 많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세월이 오래되어 천노가 조금 풀리시고 구시는 늙어서 물러가고 대가는 채직되어 이 무리가 틈을 타서
예전처럼 도사리고 안치부치한 신하도 따라서 은혜를 입어 점차로 진영되면 별난과 경장이 예전보다 갑절로 더할 것입니다. 전하의 국가가 극심하게 손상되고 조정의 정법이 극심하게 손상되었으니 죽이더라도 국가 정법의 손상을 보상할 수 없고 하늘에 계신 조정의 노여움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공자와 같은 주사를 행하여 빨리 신민에게 보답하소서. 전일 전하께서 요순과 같이 되려는 뜻을 두고 당우 때와 같은 정치를 간절히 바라시다가 마침내 이런 사람들을 얻어 모두 현직에 발탁하심에 3, 4년이 못되어 지위가 경상에 이르렀고 그들을 좌우에 두고 고문에 응하게 하여 말하면 들어주고 계책하면 따라서 조금도 어그는 의논이 없으셨으니 요순과 같이 되기가 어렵지 않고 치도가 광대하고 활락해야 할 터인데 근래 이래로 세도는 더욱 혼란해지고 인심은 더욱 괴사해져서 아비 노릇 못하는 아비와 자식 노릇 못하는 자식이 많고 형 노릇 못하는 형과 아우 노릇 못하는 아우가 많으니 오상의 실도가 이보다 심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한창 효제를 떠버리고 태평을 가식하여 당우 때와 같은 치세가 올 것이라 하였고 전하께서도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응험은 위로 천지를 감동시켜 넘어졌던 나무가 절로 일어나고 8월에 서리가 내리고 뭇꽃이 겨울에 피고 암탉이 스딱으로 변하고 5월에 지진이 하고 8월에 해일이 하고 바위가 절로 울고 견탄의 물이 7일 동안 붉고 해에 양훈이 있고 백홍이 해를 뀌었는데 이런 큰 재변은 전하께서 친히 들으셨습니다. 그 밖에 애매하여 잘 나타나지 않은 작은 재변은 이루 셀 수 없는 데다가 홍수와 가뭄이 잇따라 흉년이 들어 기근이 거듭되어 가난한 백성이 생업을 잃고 유리하여 사방으로 흩어진 지가 이제 4년이나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하의 마음을 속였으니 어찌 재변에서 징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신등은 전하를 속인 자는 전하께서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으나 하늘을 속이는 자는 전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들을 죽여서 하늘에 꾸지람에 보답하소서. 또 무리가 흩어지지 않는 까닭은 7, 8인이 살아있는 것을 믿기 때문이니 이 무리의 괴수를 죽여서 그 나머지에게 위험을 보이면 오합지졸이 위축되고 조정이 안정될 것인데 무엇이 어려워서 하지 않으십니까? 또 신등은 대신이란 원수의 고갱과 같은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원수가 병들면 고갱이 구제하는 것이 어리인데 오늘날의 신하 전광필은 수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간을 거느리고 전패 아래에 있어서 위로 천총에 아래로 군시되게 타일러 정치를 물러나게 한 대부를 죽여서 조정을 바로 잡는 것이 직분인데도 능히 하지 못하고 도리어 뇌정 같은 위험을 범하여 후월의 주사를 넣추며 후환을 두려워하여 시종 구제하리 하니 저런 정성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대저 거늘의 조종의 제상들은 전하께서 결단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무리가 다시 기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흔히 양단을 잡고 망설이며 오직 5, 6, 4, 5인의 대간 시종 외에는 한마디 고든 말을 내어 전하를 위해 공언하지 못하니 신등은 전하와 군신을 위한 눈물을 흘립니다. 사신은 논한다. 조광조가 기한 가는 날 한 달 남짓되어 임금의 노염은 아직 풀리지 않았으나 죽이자고 청한 사람이 없으므로 쾌하게 결단하지 못하였다. 쇽은 황이욕이 이를 알아차리고 망년된 이내 이윤세정 두 사람과 함께 상사에 조광조를 극심하게 헐뜯고 사료를 많이 끓여내어 주와 우익 은견이라 지칭한 임금이 소를 보고 곧 조광조에게 사사하고 따라서 이옥 등을 칭찬하여 수를 공개하라고 명하였다. 이옥이 처음에는 조광조 등이 하옥됐다는 소리를 듣고서 곧 신구하는 소를 기초하여 버들에게 보였으나 마침내 올리지 못하였는데 이때 이르러서는 고쳐 기초하여 헐떠더 임금의 뜻을 맞추니 사람들이 본디 성품이 흉악한 자다 하였다. 이 내와 윤세정은 서로 친하게 지낸 자들이었다. 아이고야.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대간 전원이 예고란 임금이 양사의 장관에게 명하여 편전에 입대하게 하였다. 대산 이항이 아뢰기를
요전 성전의 청선의 중임은 한두 자급이 모자라더라도 차세에 의하여 아니하고 발탁했으라 하셨으므로 근래 관직이 외람되니 조정의 구법대로 날짜를 계산해서 4일을 쓰고 외람되게 제수된 자는 모두 개정하소서. 근래 조광조 등이 분비를 맺고 조정을 어지럽혔으므로 온 나라 안이 다 마음 아파하였으니 죄를 정한 까닭이 아래였기 때문이건 위에서 나왔건 다 광명정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에서 그 연유를 모르고 상께서 밀지가 계셨다고도 하고 대신에 신문문으로 들어와 아래였다고도 하니 조정의 일이 이처럼 애매하여 사람들이 모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혈리양과는 부득이 격파해야 합니다. 당초에 덕건대 김식은 급제한 자가 아니건만 저들이 다 끌어들여 경영관 또는 대의사성이 되게 하고자 하였으니 조정의 법이 아니므로 혈리양과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아는 자들만을 뽑아서 시험하되 그 사람들의 이름 밑에 경제가 유효하다느니 학문이 연원이 있다느니 주를 달았다 합니다. 대저 경제가 유효하다는 것은 능히 성인 지위에 도달한 자라야 그런 것입니다. 널리 베풀어서 모두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요순일지라도 잘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사람을 경제가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학문에 연원이 있는 것도 성인 지위인 사람인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오직 안자 한 사람이 이에 해당하고 자유, 자하일지라도 잘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저런 자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 임금을 속인 것이며 그 나머지도 이와 같습니다. 임금께서 능히 깨달으시다면 쾌히 결단하여 혁파해야 하고 이렇게 유난하셔는 안 됩니다. 하고 안당 최숙생 이자 유영근 신광한 정순봉 한층 정은 최선도 장옥 이혜민 이청 양팽손 구수복 정환 이연경 이약빈 권전 파른군 이경 시산 부정 이정숙 승선 부정 이총 장성수 이엄 강령 부정 이기 등 23인의 이름을 열거해 써서 아래기라. 이는 다 박세희 등과 같은 자들로 조광조와 분비를 맺고 서로 한 집에서 잤으며 정사 때에 의망하는 것과 논박하는 것을 다 사륜해서 예정하여 요란하기에 이르도록 하였으니 그 죄를 같이 하지 않으면 저 죄받은 자들도 마음이 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광조에게 붙은 자가 역시 많으나 이것은 그 중에 심한 자를 뽑아 적은 것일 뿐입니다. 죄받은 자들과 그 죄를 갖게 하소서. 또 안당 최숙생은 나이가 이 사람들과는 같지 않고 교결한 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안당은 처음으로 정성이 될 때 재상들이 공천한 것이 아니라 자제로 인연해서 저들과 교통하여 얻은 것입니다. 최숙생은 한 해 안에 초천하여 승정에 이르렀으니 그 사이에 간사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최세희의 죄보다 한 등을 낮추어서 죄 주소서. 또 종치는 조고종의 정사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인데 시산 부정 등은 조사와 교통하고 또 동료들의 말을 들어 상소까지 하였는데 그 소의 뜻도 매우 그름이요 공론이 아닙니다. 이 성은을 죄주려드는 상소를 말한다. 또 바른군은 조광조 등이 죄받던 날 종친부에 가서 종천을 죄다 모아서 아래여 구제하려 하다가 못하고 또 골정에 나아가 한밤에 무리를 모여서 아래여 구제하려 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저들과 그 죄를 갖게 하소서 하고 또 아래기를 박영의 가자를 개정하소서. 올가을 별시도 혁파해야 하나 지금 사관을 추구하는 중이므로 추구를 끝낸 뒤에 다시 아뢰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청선의 중임은 차세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탁했으라는 성전은 다시 거행하지 말도록 하라. 조광조 등이 한 일은 상하가 다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힌 것이라 하며 대신이 반론하려 하나 능히 하지 못하므로 깊은 밤이게는 하나 특별히 서문을 열게 하고 병조에 입직한 당상에게 명하여 이를 맡게 한 것이다. 어두운 밤에 하였으므로 부당한 듯하나 부득이한 때문이었다. 또 조광조 등이 이토록 극심하게 이르렀는데도 대신이 일찍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매우 옳지 않다 하고 드디어 황이옥의 상소를 이향 등에게 주고 이르기를 유생의 소의 뜻이 이러하다. 조정에 공론이 있다면 유생이 상소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 유생은 조광조의 죄를 분명히 바르지 못했으므로 이렇게 한 것이나 그 말대로 저들의 죄를 결단하면 지나칠 것이다. 하매 이항이 아뢰기라. 무릇 이래 있어 우유하여 사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이미 옳지 않거니와 구태여 지나치게 강단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저들의 죄는 법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으나
조사를 대우하는 도리를 그렇게 하는 것은 조종조에서 없던 일이며 임금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유생의 말이 지나치니 조차서는 안 되며 임금께서 짐작해서 하셔야 합니다. 또 조광조가 대사원에 제배된 이래로 소민으로서 법금을 범한 자는 모두 버려두고 구차하게 그 마음을 기쁘게 하였으니 이는 도리를 어기고 명예를 구한 것이므로 그 마음 쓰는 것이 간사합니다. 김정은 시인하고 우혹하며 김식은 잔혹하고 각박합니다. 신이 덕분에 김식은 강변에 사는 사람이 조사에 의지하여 배단을 부린다 하여 형조로 하여금 잡아다가 신문하게 하여 한 집안의 5인이 다 죽게 하였으니 잔혹하게가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율문대로 죄주어도 아까울 것 없습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 죄가 크니 처음에는 율문대로 죄주어도 아까울 것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짐작해서 하였다. 율문대로 한다면 조정에서 조사를 대우하는데 불가한 바가 있어 한때의 해가 될 뿐만 아니라 혹 후세의 폐단을 끼치게 될 것이므로 저렇게만 하고 말았다. 큰 무리의 도둑을 다스리더라도 그 무리를 죄다 다스릴 수는 없으므로 옛 사람도 이르기를 위협에 못 이겨 다른 자는 다스리지 않는다 하였다. 근자의 조정과 인심도 거의 안정되었고 조광조동은 이미 다 죄를 다스렸으니 이런 사람들을 죄다 다스릴 수는 없다. 안당 등 23인을 가리킨 것이다. 하며 대사관 이빈이 아뢰기를 송나라가 위임하게 된 것은 오로지 인호만 넉넉하고 강단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임금께서는 강단으로 쫓아와서서 지금 만약에 잡목을 가리지 않고 뒤 섞여 있게 하면 유위하고자 하는 조사가 안심하지 못할 것이니 임금께서 멀리 염려하여 조처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비의 논의를 상께서 정하지 않으시므로 대신들도 의논을 정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왕 안색이 처음에는 나라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그 마음은 본디 저런 짓을 하고자 하지 않았으나 최경의 무리가 어지러이 화창하여 문란하게 된 것이므로 예전에 역사를 만든 사람은 안석을 열전에 섰습니다. 지금 조광조 등도 그 마음은 본디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았으나 이 무리가 어지럽게 하여 마침내 이렇게 되었으니 모두 죄 주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안당 등의 이런 대신과 의논해야 하겠으나 그 죄를 죄다 다스릴 수는 없다 하며 이 빈이 아뢰기를 만약에 이 무리가 무슨 짓을 하겠는가 하고 생각하여 그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임금께서 그이 결단하시면 대신들의 의논도 정해질 것입니다 하였다. 충정실록 37권 충종 14년 12월 14일 갑순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에 나가 분부하였다. 대신과 면대하여 의논하고자 한다. 밤이 깊은데 이를 논의하면 사람들이 놀라워 하겠으나 이미 와 있으니 면대하겠다. 대신들은 다해가니 아랜 것과 유생의 소를 자세히 보고 나서 들어오라. 이윽고 정강필, 김전, 남군, 고용산, 황형, 홍숙, 이유청, 신상 등이 입대하였으나 임금이 이르기를 전라도의 재변이 아주 놀라운데 지난달 일변이 또 있었고 금운날에는 또 천둥하고 사람이 벼락에 맞았다. 그일 대간도 인물을 많이 논액하여 저들 조광조 등을 가리킨다. 같이 쥐주기를 바라고 유생들도 상소하였다. 다른 일은 그만두더라도 재변이 더욱 두렵다. 하매 영희정 정광필이 아뢰기를 근자의 재변이 거듭 나타나니 마땅히 청렴하여 무릇 죄 주는 일과 어진 사람을 쓰고 간사한 자를 물리치는 일에 조심하고 삼가서 재변이 사라지게 하는 방도를 힘써야 합니다. 또 저들과 서로 부동한 무리가 과연 많으나 임금은 호오를 명시해야 하고 낱낱이 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근자의 일옥의 길이 한번 열렸으니 붙쫓는 자가 어찌 적었겠습니까마는 스스로 깨달아서 마음을 고치게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서기한테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죄 준다면 서기안에 들지 않은 사람들도 두려운 생각을 가져 마음을 안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은 인심을 진정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지 역시 짐작하셔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근자의 재변이 거듭 나타나니 지금은 임금과 신하가 조심하고 상가며 서로 닦아야 할 때이다. 대간이 서기한 사람들 다 죄 준다면 그 폐단이 클 것이다. 송나라 때 붕당의 의논이 있었는데 붕당이란 이름은 매우 불과하며 또 조광조 등은 이제 너그러운 법에 따라 이미 사형을 감면해 주었는데 붙쫓은 자를 낱낱이 추죄할 수 있겠는가? 나는 재변이 일어나는 것이 인심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함에 우의정 김전이 아래기를 인심이 화평하면 재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저들이 조정에 있을 때 인심이 불화하였고 저들이 귀양간 뒤에는 살림이 위고하니 선변이 일어나는 것은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또 당초에 사람마다 다들 저들을 바른 선비라 하였는데 하루아침에 죄받아 귀양가게 되었으니 서로 부동하던 선비들은 다 위고할 것입니다. 그 무리를 뽑아내어 낱낱이 교결했다는 명목으로 죄준다면 인심의 불화가 극심할 것입니다. 하였다. 정광필이 하려기를 종친을 벼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가하자는 말은 성법을 변란하려는 것이었으며 문신이 아닌데 홍문관 등이 벼슬에 제수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았습니다. 하고 임금이 이르기를 안당을 파직하기를 청하는데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안당이 마음은 늘 나라의 일을 염려했을 따름입니다. 어찌 다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종치는 파직할 그 죄를 알게 해야 한다 하였다. 공주판서 황형이 아뢰기를 이 사람들은 조정의 구법을 변란하였습니다. 옛 말에 풀을 뽑되 뿌리까지 뽑아 버리지 않으면 더욱 만연한다 하였습니다. 대간의 생각도 이러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어찌 인심을 이렇듯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며 황영이 아뢰기를 이 사람들을 사류로 대우한다면 죄 주지 않아도 되겠으나 정사를 어지럽힌 것으로 본다면 워낙 죄 주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 등의 죄는 국인이 다 알고 있는 것이나 상종한 무리까지도 죄다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며 고용산이 아뢰기를 지난해 지진이 있고 나서 가뭄과 설이 우박의 재변이 잇따라 있었습니다. 대저 인심이 화평하고서야 천지의 화도 응하는 것입니다. 조광조 등이 조정에 있을 때 인심이 불화하였으므로 재변이 절하하였으니 신은 아마도 지금의 재변도 인심의 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홍숙이 아뢰기를 혈량과는 그 청거를 공론에 따라 하지 않았으며 한 과방 모두가 저들이 서로 아는 무리였으니 매우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과방을 혁파하는 일은 중대하기는 하나 그 공정하지 않은 배단도 매우 온편치 못하니 개정해도 됩니다. 혈량과는 옛 휴령과 혈량과를 본뜬 것인데 지금 혁파하지 않으면 후세도 이를 빙자할 끝없는 폐단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 유청이 아뢰기라 청거가 공정하지 않았으면 홍숙이 아른 바와 같으니 혁파하더라도 무엇이 걸리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한 과방에 된 사람은 어찌 죄다 공정하지 않았겠는가? 이 사람들 다 간사하다고 한다면 옳지 않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어찌 죄다 간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왕 안석이 마침내 나라를 그르치기는 했으나 당초에는 왕 안석도 그러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였으니 간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유청이 아뢰기를 왕 안석은 집요한 자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집요함으로 일이 마침내 걸러졌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준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5일 올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다시 김안국 등 12인 김안국, 유운, 유인숙, 조광자, 윤광명, 송호지, 송호리에, 김광복, 이충건, 조원경, 권장을 더 뽑아 썼어 아래기라. 조광조의 무리는 전에 아랜 23인뿐이 아닙니다. 이번에 서기하는 사람의 죄는 전에 아랜 사람들과 경종을 비교하면 중한 것은 보이고 경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안국은 가혹하고 고집스러워 큰일을 맡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 경상 감사를 맡았을 때에 참가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모두 마땅한 사람이 아니니 외람된 패단이 참으로 많습니다. 유우는 술수가 많고 정직하지 않아서 쉽게 헤아릴 수 없는 자입니다. 전에 충청감사를 맡아보았을 때 보은 현감, 송호리의 황간 현감, 최운이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전에 서로부터 진행 까닭에 칭찬에 아뢰어 보장받게까지 하였으니 그 마음이 이처럼 바르지 않습니다. 또 접대 대사원으로 있을 때 간사한 사람의 마음을 쾌하게 한다고 아뢰었는데 간사한 사람이라 한 것을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신이 조광조 등이 주의를 논하더라도 간사한 사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지위를 주면 일이 크게 걸러질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론이 이미 퍼졌고 무리가 이미 정해졌는데 언책을 맡은 자가 아뢰지 않는다면 나라를 위해 제 몸을 바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이어서 박영이 이를 아뢰니 전교하기를 작은 일일지라도 멀리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더구나 큰일이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하며 대간이 또 아뢰기를 상께서 분부하신 멀리 생각해야 한다는 뜻은 지당합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큰일을 정하는 데는 시비를 밝히고 인정을 따르고 써야 인심이 진정되고 사리가 마땅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구차하게만 하면 의논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일이 많이 걸러질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에게 다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있으니 시비가 분명하지 않으면 큰일이 어떻게 정해질 수 있겠습니까? 대신이 이 사람들에게 죄를 주지 않으려는 까닭은 인심을 진정하기 위한 것이겠으나 이것은 인심을 진정하는 방도가 아니며 신등이 이들을 내치는 것이고 것이 내치려는 것이 곧 인심을 진정하고 또한 이른바 멀리 생각하는 방도입니다. 붕당이라는 설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나라 말기에 붕당의 화가 일어났는데 이 붕당은 환자가 군자를 미워하여 죄를 거짓으로 꾸며 붕당이라 칭하고 임금을 현혹한 것이니 이름과 실속이 다른 것입니다. 당 순종 때 유자후, 왕비, 왕승문의 무리가 서로 붕비가 되었는데 이 붕당은 참으로 소인들이니 이름과 실속이 맞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서로 붕비가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왕비, 왕승문의 이 일과 같은 것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죄 주지 않는다면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른 것이 됩니다. 또 혈량과는 국시가 아닙니다. 옳다면 국시라고 하겠으나 그러다면 국시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그것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데 혁파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박영의 일은 한 작업일지라도 워낙 경한 것이 아닌데 박영은 한 작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년 사이에 지가 이품에 이르렀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또 기량이 상당하면 차세에 의하지 않고 발탁해 쓰는 법이 일단 세워진 뒤로는 조광조의 무리가 이 법을 윙자하여 관직을 제수하는 데 있어서도 도무지 사일을 계산하지 않아서 외람되기가 막심하니 조정조의 구법에 따라 사일을 계산하여 급사해야 합니다.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조광조 등을 이미 너그러운 법으로 다스렸으니 그 나머지 사람들을 붕당으로 죄줄 수 없다. 더구나 30여인을 죄다 소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또 대신들이 국사에 대하여 여사로 생각하고 대간의 말에 대하여 옳다고도 그르다고도 않고 한 사람도 개탄하지 않으니 나는 삼공이 다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5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경기 김포현에 사는 김기정의 아내인 양녀 수득이 산골짜기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 강박당했으나 한사코 한가다가 마침내 살해되었다. 이 일이 문달되니 정문을 명하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0월 1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비현업에 나가 시사하였다. 대선 이항 대사관 이빈 등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어제 임금께서 분부하시기를 30여인을 붕당으로 죄줄 수 없다. 죄다 소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셨습니다. 신등은 붕당이란 설이 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조광조 등이 죄받을 때 교교를 명목 삼았으므로 그것을 말한 것이며 이 사람들을 죄다 소인이라고 아랜 것도 아닙니다. 서로 칭찬하였으므로 붕당이라 한 것이며 붕당은 본디 소인이 하는 일이므로 붕당이란 이름을 부리하면 반드시 소인이라 하게 됩니다. 대저 마음이 다른 사람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같이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반드시 공론을 빙자해 그 무리를 끌어들 것이니 그렇다면 지금 물리치려는 패단은 작고 물리치지 않는 패단은 뒤에 다시 커질 것입니다. 성명이 이미 저들의 죄를 환히 살피셨으니 사람의 말을 기다릴 것 없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신등이 아린 것은 죄가 같은데도 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쌓인 패단이 있는데 무릇 아래여 논하는 것을 임금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호문관 정부 육조와 유생들이 상소하여 극심히 말하고 써야 들어주시므로 무릇 의논을 정하는 것이 임금께서 정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권강이 위에 있지 않습니다. 신등이 아래는 까닭은 다만 권광이 위에 있기를 바라스일 뿐입니다. 또 신등의 말이 옳으면 행하고 그르면 신들을 죄 주셔야 합니다. 혈량과는 혁파하지 않을 수는 안 됩니다. 박영이 외람되게 받은 가자도 개정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성지 조옥곤이 비현 앞에서 징계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만일 조광조 등이 죄를 정할 때가
밤이었기 때문에 일이 분명치 않아서 전대관도 그 연유를 알고자 하였다. 그러나 나는 조정에 환란이 좋아하는 신하가 있어 기밀한 일이 누설되면 반드시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조광조 등이 권세 있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성세히 서로 의지하고 있었으니 그때 헛된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소가 아니면 간사한 것이겠으나 나라에 큰 변이 있어서 고한 것이니 그 모의가 비밀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논할 것 없다. 당나라 때 황건의 권세가 치성하였는데도 점점 위망에 이르렀으니 지금 사류의 당거가 의심스러운데도 다스리지 않으면 환란을 좋아하는 무리가 반드시 빙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수죄를 주벌하고 나서 호오를 보인다면 인심의 취향이 절로 정해질 것이다. 만약에 그 무리를 죄다 다스린다면 인심이 위고할 것이며 속인이 조정에 가득하더라도 혹 죄줄 사람이 아닌 사람을 죄주기를 청한다면 이는 종묘사직에 크게 관계되는 일이다. 대신으로서 본디 국사를 위하여 제 집을 잇고 공사를 위하여 제 몸을 잇고 밤낮으로 생각해 시비를 정해야 하는데 지금 대신은 국사를 여사로 보아 배회하고 바라보며 그 양단만을 잡고 있으니 이것은 저들이 죄받는 경중을 보아서 스스로 처신하려는 것이리라. 대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100년이 지나도 시비가 정해지지 않을 것이다. 대저 사람이 죄를 논할 때는 먼저 그 근본을 다스려야 하는데 나무에 견준 건데 뿌리가 썩고 나면 가지나 잎은 절로 마르는 것이니 워낙이 주벌되고 나면 위협에 못 이겨 좇는 자는 죄줄 것도 없을 것이다. 지금 대신이 시비를 정하지 아니하고 요행이 면하라고만 힘쓰니 이렇게 하면 나라의 위망이 여기서 시작될 것이다. 또 지금 대간이 살려고 꼬투리를 여는 것도 아니고 법 외로 죄 주려는 것도 아니다. 그 근본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그 말단을 다스리려 하는 것은 옳은지 모르겠다. 조광조 등의 죄를 왕법으로 다스리기만 하면 인심이 안정되고 의논이 거쳐질 것이다. 대저 지금 시비가 결정되지 않고 인심이 안정되지 않는 까닭은 삼공이 직분을 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강필과 김전은 빨리 갈라. 조정의 일을 내가 차마 못 보겠다. 혈량과부와 박영의 일은 윤할 수 없다 하였다. 이 양등이 또 아뢰기를 왕은이 이처럼 정대하니 신등이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대신에 거치는 가볍게 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국사를 꾀하는 왕급이 같지 않고 사람의 생각도 다르매리까 그들이 시비를 결정하지 않은 죄는 워낙 면할 수 없으나 별로 큰 허물이 없는데 한꺼번에 모두 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조건이 이를 아뢰자 임금이 이르기를 삼공국과의 질환에 관계되는 일이 있는데도 시비를 결정하지 않으니 삼공이라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모두 갈면 뒤에 삼공이 되는 자는 애써 마음 쓸 것이다. 곧 남곤, 위, 유청을 명수하여 정승으로 삼으라 하였다. 남곤 등이 부름을 받고 들어온 임금이 이르기를 삼공의 진퇴는 워낙 가볍게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삼공은 자리만 채울 뿐 아니라 지금에도 힘써야 한다. 전일 일이 크게 걸러졌는데도 삼공이 알고도 구제하지 않았으며 지금 대간이 아뢰는 것은 매우 큰일인데 삼공이 돌보지 않으므로 이미 갈라고 명하였다. 나는 근본만 주벌하면 그 무리가 절로 거쳐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대간이 여러 번 골정해 왔어 분분히 아뢰어 마지 않으니 사람들이 위구할 것이며 대간이 근본을 다스리지 않고 말단만 다스리려는 것은 옳지 않다. 조광조 등은 일문에 따라 명정하게 주의를 다스려야 하겠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정광필은 숙성한 덕이 이미 드러났고 수상자리에 오래 있어 국사의 힘을 다하였으며 뚜렷한 허물이 없는데도 문득 갈고서 신등으로 가름하게 하시니 임금의 뜻이 어찌하여 이러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관세의 장관도 가벼이 갈 수 없는데 더구나 대신을 쓰고 버리는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 안에 이미 안당을 갈고 또 이 두 사람을 가면 신등도 매우 미안합니다. 조정에서의 정서와 호령은 낱낱이 사방에서 듣고 자손이 지키는 것인데 어찌 가벼이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벼슬한 지 겨우 20년 안에 지비가 삼공에 이르면 조야가 놀랄 것입니다. 이는 신이 사사로운 은혜를 입은 것이고 공정한 일이 아니니 신이 혐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국사가 걸러질까 염려했으입니다. 또 대간이 아린 것은 저들을 그러다고 생각함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리를 죄다 찾아서 죄질 수는 없으니 대간의 뜻도 어찌 죄다 죄주려는 것이겠습니까? 임금께서 아시게 하려 했을 것입니다. 어제 정광필 등이 서기한 사람을 죄다 죄줄 수 없다고 애써 말하였는데 이제 또 모두 30여인을 서기하였습니다. 선왕 때 임사홍이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혔으므로 그 죄가 워낙 크나 유 삼천리에 그쳤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법에 의거해야 마땅하나 경중을 헤아리는 것은 상께 달려 있습니다. 조광조 등은 임사원과 같지 않고 다만 백성에게 은택을 입히는 임금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남에게 저지될까 염려되기 때문에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여 스스로 소인이 되는 가는 줄을 몰랐던 것인데 어찌 문득 왕법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인심도 안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죄가 있는 자는 죄를 지고 죄가 없는 자는 용서해야 인심이 안정될 것이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모든 일은 반드시 만세 뒤의 자손을 위해 헤아려서 조치하여 성덕에 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이 요청이 아뢰기를 백집사일지라도 까닭없이 갈 수는 없는 것인데 더구나 정강필 등은 뚜렷한 허물이 없음에리까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은 어리석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대간이 아는 것은 그 무리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수죄자를 이미 죄 주었거니와 그 나머지는 난다치 죄 줄 수 없습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이렇게 하면 천둥 같은 임금의 위엄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이니 사람들이 두려워할지라도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심이 스스로 열복하여 안정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삼공의 직분을 다하지 않는데 간들 무슨 허물이 되겠는가. 조정의 일은 빨리 정해야 한다. 조광조 등의 정은 본디 그 율문이 있으니 율문대로 결단하면 인심이 안정될 것이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무지한 백성에 대해서도 죄 없이 죄를 걸릴세라 죄 없이 죄에 걸릴세라 염려하는 것인데 저들은 전에 시종의 바늘에 있었으니 율문대로 죄 준다는 마땅히 일이 이런 아닐 듯합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사람이 죄를 논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결단해야 하고 아래 사람의 말을 기다릴 거 없다. 죄대로 죄 주어야 한다. 하매 남건이 아뢰기라 임금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유배에 처해야 하고 대제를 가라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옛말에 송나라 100년 동안 조사 한 사람도 죽인 적이 없이 근본을 배양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하였습니다. 이제 즉위하신 이래로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처형된 자가 없었는데 조광조동은 비록 불초할지라도 전에 시종이었으니 율문대로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율을 어떻게 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는 무죄할 수 없어 이미 저와 같이 유죄한 건데 또 국문 받을 때 당상의 이름과 자를 불렀으니 이것도 큰 죄이다. 하며 남건등이 아뢰기를 홍숙의 말을 들으니 다들 매우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이 미친 사람과 같았다 합니다. 조광조가 죄가 없기는 찌는 않으나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무리와 대간의 말을 절충해서 처치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간이 농계한 사람들은 대신들과 함께 그 경정을 의논하여 그 중에서 중한 자를 뽑아서 죄 주어야 하겠다 하고 조옥의 당상 심정 손주를 명수하여 이르기를 조광조 사인은 김구 김정 김식을 아울러 사인이라고 한다. 사사하고 윤자 임등 사인 박훈, 박세희, 기준을 아울러 사인으로 한다. 절도에 안치하되 오늘 안으로 난관을 보내라. 하며 난관이 아뢰기를 그 율문대로 다했으는 결단했으는 안 됩니다. 조광조 등 사인은 절도에 안치하고 그 아래 사람은 먼 것에 위배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형벌을 사이로 행할 수 없으니 왕법을 밝혀서 인심을 안정시켜야 한다. 하며 남군이 아뢰기를 미물일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사람의 생사는 중대하니 살펴서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죄는 같은데 벌이 달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인 중에 경중이 또한 어떠한지 모르겠다. 하며 이 요청이 아뢰기를 사인 중에도 분별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추고에 따라 이미 동률로 하였으니 대신들과 의논해서 정해야 하겠다. 하며 남군이 아뢰기를 그 가운데 어찌 경중이 없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조광조의 지위를 받은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정의 너는 이미 사인을 동제로 하였으니 이제 분별할 수 없으나 사인 중에 경한 자가 있다면 말해라. 이야 하리라. 하며 남군이 아뢰기를 김구는 조광조와 동률로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김구 이하는 절도에 안치하고 조광조 사민은 사사하는 것이 옳겠다. 하며 심정이 아뢰기를 당나라 때 왕비 왕승문 등이 분당을 지어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혔으나 모든 사람이 다 면하고 왕비만이 사사되었습니다. 이제 죄다 사죄를 가한다면 성덕에 누가 될 듯하니 그 괴수만을 다스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관조는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으며 국문 받을 때도 한 짓도 죽을 만하다.
또 조광조가 시종족에 오래 있었으므로 나도 그 사람을 조금 아는데 그 마음이 곧지 않으며 김정은 우혹하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나라의 일이 걸러진 것은 다 조광조가 유도한 것이니 절도에 안치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옛말에 사이로 내쳐서 이 매를 막는다 하였습니다. 왕자의 도리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선주가 아뢰기를 제왕께서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있어야 하니 저들을 절도로 쫓아가 쫓거나 섭으로 멀리 유비하면 임금께서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는 사사히 해야 하며 김정 이하 3인은 절도에 안치하고 윤자임 이하 4인은 서북지방의 먼 곳에 안치하는 것이 옳겠다. 여기 서게 된 자들은 본디 모든 대신에게 널리 의논해야 하겠으나 조정조에서는 한 대신으로도 큰일을 결정하였다. 하며 이 요청이 아뢰기를 대간을 불러서 함께 의논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간은 죄다 들어오도록 하라. 다만 대간이 이미 뽑아서 아뢰었는데 또 뽑게 하면 어렵게 여기는 생각을 갖지 않겠는가. 또 이것은 좁다 하고 또 곧 사정전에 나아가서 이르기를 저들은 이제 죄를 더하였으므로 인심이 절로 안정될 것이니 또 그 무리를 다시 다스려서는 안 된다 하며 남곤이 아뢰기를 저들은 다들 경영관이 되었었으니 서로 사귄 자가 두세 사람에 그치겠습니까? 이제 이미 괴수를 죄 주었으니 그 무리를 다스리지 않더라도 인심이 그런 것을 알아서 취향이 절로 정해질 것입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 등에게 죄를 더 준 가덕은 동료를 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며 이항이 아뢰기를 신등이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르다고 아랫 말은 모두 죄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기한 사람은 신등도 들었고 공론도 펴진 자입니다. 그전은 임금께서 재량하셔야 하나 과연 경중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워낙 옳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도 유배된 사람과 죄가 다름없는 자가 있다면 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등이 대신과 함께 의논해 그 죄의 경중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빈이 아뢰기를 조광조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아나 너그러운 법에 따라 처결해야 합니다. 하고 집이 유관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사대부를 대우하는 것이 이러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주가 있더라도 전에 시종줄에 있었으니 대우하여 천지와 같은 도량을 보여야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신이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였는데 임금께서는 다만 근본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그 중에 각별히 깊이 사기와 상종한 자가 있으니 이는 죄 주어야 합니다. 하고 이항이 아뢰기를 큰일을 곧 결단하지 않으면 이론이 어지러이 일어날 것이니 곧 오늘 크게 정하고 그 경중을 매겨서 분명하고 바르게 죄주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주의 경중은 내가 잘 모르니 대신과 함께 의논하도록 하라 하며 이 항이 아뢰기를 이 일은 매우 크니 대간에게 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신등이 말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이제 대신이 이 자리에 있는데 미관의 말로 큰일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마땅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신등이 논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상벌이 다 대간에게서 나오므로 일이 걸러졌었는데 이제 대간이 대신으로 하여금 전제하게 하고 스스로 부족을 보충하겠다 하니 그 뜻이 매우 착하다. 대신과 육경이 함께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며 이항이 아뢰기를 큰일은 사람마다 손을 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이 많으면 분유하여 결단할 수 없어 길가에 집을 짓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대신으로 하여금 대간의 말을 참작하여 논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임금 앞에서 의논하여 정하면 미진할 듯하니 밖에 나가서 의논하여 아뢰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여기서 의논하도록 하라. 하며 이빈이 아뢰기를 윤광령은 저 사람들에게 은견 노릇을 하여 사람들이 많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과연 그렇습니다. 하고 정은 조침이 아뢰기를 윤광령뿐이 아니라 그 무리는 한두 사람에 그치지 않는데 이제 죄 주면 중의 인심이 다 시원하게 여길 것이니 어찌 승복하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 항 등이 황지를 임명 위에 붙이는 일을 끝내고 곧 단자로 만들어 올렸다. 황지가 이름 위에 붙는 자는 안당, 김안국, 최숙생, 유은, 유용건, 정응, 최산두, 이희민, 양팽순, 이영경, 이약빙, 윤광령, 이충건, 조광자, 송후리, 송후지, 정환 등 17인인데 대선 이항이 주관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 표가 붙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며 이항이 아뢰기를 그 가운데서 죄가 중한 자들입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표가 붙은 자가 지나치게 많은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과 다시 의논해야 한다. 문득 정할 수 없다 하였다. 이 항이 아르기를 혈량과도 혁파해야 합니다. 큰일을 어찌 번번이 의논하겠습니까? 이제 표가 붙은 사람을 죄주고 또 혈량과를 혁파하면 또한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요관이 아르기를 대간이 계청하여 혁파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임금께서 대신에게 물어서 의논하여 혁파한다면 사체가 마땅할 것입니다. 하고 이 요청이 아르기를 그 청각은 매우 공정하지 않았으니 혁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대간과 대신의 의논이 그러하니 혁파하라 하였다. 드디어 비현압으로 돌아가 대신 남군 이 요청 등을 불러 대간이 표를 붙인 단서를 주고 이르기를 이 표가 붙은 자는 무슨 까닭이며 표가 붙지 않는 자는 무슨 까닭인지 대간의 뜻을 알 수 없다 하며 남군 등이 아뢰기를 표가 붙은 자는 물으실 만하나 표가 붙지 않은 자는 물으실 것이 없습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한쯤은 다른 이로 추가했으니 절로 그 죄가 있을 것이다 하며 남군이 그러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파직하도록 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표가 붙은 자가 지나치게 많지 않은가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그러합니다. 임금께서 헤아리어 처치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 자는 이미 파직하였거니와 최의 숙생은 무슨 다른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젊은 사람들과 상종하였을 뿐이며 봉비에 관해서는 듣지 못했으나 표를 붙인 데는 역시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김정국은 표를 붙일 수 없는 자인가? 최숙생, 유용구는 죄가 같은가? 하며 남건 등이 아뢰기를 대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파직해야 할 자가 있고 귀양 보내야 할 자가 있고 고신을 빼앗아야 할 자도 있으니 임금께서 재량하소서였다. 임금이 주소 정세호에게 명하기를 파직할 자는 이름 아래 표를 붙이고 귀양 보낼 자는 이름 위에 표를 붙이라 하고 또 이르기를 양팽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며 남건이 이르기를 양팽소는 저들과 상종하여 좋은 벼슬을 차지한 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미 혈량과를 혁파하였으니 이 영경 송호지는 보이하라. 보이이다 하였다. 남건이 아뢰기를 최숙생이 젊은 사람들과 상종하기는 하였으나 정관 등과 주의를 같이 한다면 애매할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유용군 정응 최산두 정원은 죄가 같은가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이들은 젊어서 사리를 몰라 저들에게 부쫓은 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김안국은 마땅치 않은 사람을 많이 참가하였으나 역시 조정의 명에 따라 참가한 것이다. 유우는 칭찬하여 아랜 잘못이 있기는 하나 별 뜻은 없었을 것이다. 하고 또 묻기를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나이가 젊고 과실이 많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윤광령 이 친구는 누가 경하고 누가 중한가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윤광령은 생원으로 벼슬을 차지하려고 저들에게 붙여찼으며 그 마음이 어리석습니다. 이 친구는 무슨 일이었는지 씨는 모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 자는 전에 저들과 상종하였으니 파직만 해야 한다 하였다. 남건이 아뢰기를 남방은 풍기가 유순하여 절도에서도 살만하나 북방은 풍기가 사나워 남방과 같지 않습니다. 김정, 윤자임 등은 그 죄에 경중이 있는데 경한 자가 도리어 북방에 있게 되었으니 일이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윤자임 등은 전에는 다 부처하였으나 이제는 안치 않은 것이니 과연 전일과는 다르다 하매 남군이 아뢰기를 윤자임 등은 남방에 안치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임금이 이르기를 극변 안치는 배소가 이미 정해졌으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남군이 아뢰기를 대가는 김안국과 유운을 중임에 제수하지 않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여기 서서 아래인 사람 중에 표가 붙지 않은 자일지라도 어찌 안심하겠는가? 그 나머지를 다시 거론하여 죄줄 수 없다 하며 남군이 아뢰기를 김안국은 과연 나라의 이 일에 부지런한 자입니다. 대간이 아린 것은 큰일을 맡기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하였다. 남건이 아뢰기를 여염에서 소학을 힘써 행하게 된 자들 것은 다 저들이 주창하였기 때문이므로 저들이 귀약한 뒤로 무지한 백성들이 다 죄받은 것은 소학을 행하기 때문이다 하니 듣기에 매우 미안합니다. 조광조 등이 죄받은 것은 소학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나 사세가 이렇게 되었으니 죄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사기가 꺾인 까닭이니 지금은 언로를 열어 직간을 받아들이고 대신과 함께 나라 일을 도모할 때이다
하매 남건이 아뢰기를 이제부터는 정성을 기울여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고 조심하고 삼가서 척석하여 조금도 게으른 뜻이 없게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정의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놀랍고 두려운 일이라 하겠다. 모든 일은 기미를 막고 조짐을 끊어서 커지지 않게 해야 한다. 커진 뒤에 제지하면 일이 번거로워지고 인심이 안정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늘 두려운 생각을 가져 하루도 안심한 것이 없었다. 이연경, 송호진은 과방을 혁파하면 죄주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대간이 아뢰는 것은 벌을 더하여 그 죄를 스스로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유용근 등 사인, 정은 최산도 정완을 아울 사인, 먼 곳에 붙자고 안당 등 사민, 요운, 김안국, 안당을 말한다. 파직하고 이자 등 11인 최숙생, 이희민, 이약빙, 이영경, 조광자, 윤광명, 송호지, 송호리에, 양팽솜, 이충건을 말한다. 고신을 죄다 추털하라 하였다. 이 매는 도깨비를 말한다. 사람을 잘 홀리는 자의 비유이다. 증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2월 1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접대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윤자임, 기준, 박세희, 박훈 등이 서로 분비가 되어 자기에게 붙잡는 자는 청구하고 자기와 뜻이 다른 자는 외척하여 성세로 서로 의지하고 권세 있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서 후진을 이끌어 괴격이 버릇되게 하여 국론이 전도되고 조중이 날로 글러가게 하였으나 조중에 있는 신하가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크다. 왕법으로 논하면 본디 안율하여 주의를 다스려야 하겠으나 특별히 말감하여 콕 안치하거나 부처한다. 대저 죄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데 벌은 경중이 없이 한 과조로 부여해주는 것은 법에 어그러지므로 대신들과 경중을 상의하여 조광조는 사사하고 김정, 김식, 김근은 절도에 안치하고 윤자임, 기준, 박세희, 박후는 극변에 안치하라. 사신은 논한다. 대간이 조광조의 무리를 논하되 마치 물이 더욱 깊어가듯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일을 날마다 드러내어 사사하게 이르렀다. 임금이 저기한 뒤로는 대간이 사람의 죄를 논하여 혹하게 벌주려 하여도 임금은 반드시 유난하고 평범하였으며 임금의 뜻으로 죽인 자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대간도 조광조로 더 죄주자는 청을 하지 않았는데 문득 이런 분부를 하였으니 시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짐작해서 이렇게 분부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전일에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고 하루에 3번씩 배웠으니 정이 부자처럼 아주 가까울 터인데 하루아침에 변이 일어나자 용서 없이 엄하게 다스렸고 이제 죽인 것도 임금의 결단에서 나왔다. 조금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전일 도타히 사랑하던 일에 비하면 마치 두 임금에게서 나온 일 같다. 또 사실은 논한다. 조광조의 죽음은 정광필이 가장 상심하여 맞이 않았으며 남건까지도 매우 슬퍼하였다. 성세창의 꿈에 조광조가 살아있을 때처럼 나타나서 시를 지어 성세창에게 주었는데 해가 져서 하늘은 먹 같고 산이 깊어 골짜기는 구름 같구나. 군신의 의리는 천년토록 변치 않는 것. 섭섭하다 이 외로운 무덤이여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가엾이 여겼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사람까지 있었다. 그러나 당시 논의는 성세창이 경솔하게 퍼뜨린 것을 옳지 않다고 하였다. 조광조는 온아하고 조용하였으므로 적소에 있을 때 하인들까지도 모두 정성으로 대접하였으며 분개하는 말을 한 적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공경하고 아꼈다. 의금부 도사 유엄이 사사의 명을 가지고 이르니 조광조가 유엄에게 가서 스스로 나는 참으로 죄인이요 하고 땅에 앉아서 묻기를 사사의 명만 있고 사사의 글은 없소 하며 유엄이 글을 적은 쪽지를 보이니 조광조가 내가 전에 대부줄에 있다가 이제 사사받게 되었는데 어찌 다만 쪽지를 만들어 도사에게 붙여서 신표로 삼아 죽이게 하겠소. 도사의 말이 아니었다 믿을 수 없을 뻔하였소 하였다. 아마도 유엄이 속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겠다. 조광조의 뜻은 임금이 모르는 일인데
조광조를 미워하는 자가 중간에서 마음대로 만든 일이 아닌가 의심한 것이다. 따라서 누가 정승이 되었고 심정이 지금 어느 벼슬에 있는가를 물으며 유엄이 사실대로 말하니 조광조가 그렇다라며 내 죽음은 틀림없어 하였다. 아마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다 당로에 있으므로 틀림없이 죽일 것이라는 뜻이겠다. 또 묻기를 조정에서 우리를 어떻게 말하오 하며 유엄이 왕망의 일에 비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하니 조광조가 웃으며 왕망은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한 자요. 죽으라는 명이 계신데도 한참 동안 지체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아니겠소. 그러나 오늘 안으로만 죽으면 되지 않겠소. 내가 글을 써서 집에 보내려 하며 분부에서 조처할 일이 있으니 처치가 끝나고 나서 죽는 것이 어떻겠소 하게 유엄이 허락하였다. 조광조가 곧 들어가 조용히 뜻을 죄다 글에 쓰고 또 횃불을 썼는데 임금을 어버이처럼 사랑하였고 나라를 내 집처럼 근심하였는데 해가 아래 세상을 굽어보니 충정을 밝게 비추리 하였다. 또 거느린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죽거든 관을 얇게 만들고 뜨겁게 하지 말아라. 먼 길을 가기 어렵다 하였다. 자주 창문 틈으로 밖을 엿보았는데 아마도 형편을 살폈을 것이다. 글을 쓰고 분부하는 일을 끝내고 드디어 거듭 내려서 독하게 만든 술을 가져다가 많이 마시고 죽으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 당초에 능성에 가자 고을 원이 관동의 수인을 보내서 쇠소의 일에 이바지하게 하였는데 조광조가 죽을 때 이들에게 각각 은근한 뜻을 보였다. 또 주인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희 집에 묵었으므로 마침내 보답하려 했으나 보답은 못하고 도리어에게 너에게 흉면을 보이고 너희 집을 더럽히니 죽어도 한이 남는다 하였다. 관동과 주인은 스스로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눈물이 흘러 옷깃을 적셨고 오래도록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지금도 조광조의 말을 하게 되면 문득 눈물을 흘린다. 사실은 논한다. 당시의 언론으로서는 정해진 의논이 있어 이 의의가 없었으나 혹 평번하자는 논의가 있고 심정의 무리도 더욱 심하게 하지는 않았을 뜻을 보여 가혹한 의논이 없을 듯하였는데 아부하는 자들이 위의 뜻을 맞추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날마다 새로운 의논을 내어 반드시 조광조를 죽이고야 말겠다 하였다. 좋지만 조광조들이 패하기 전에 서로 허여하지는 않았으나 불화하지도 않았는데 정언이 된 뒤 마치 원수의 집처럼 논치하여 숨은 헐을 찾아내어 죄에 빠뜨리는 것은 심정 등도 더욱 너무 심하다 하였다. 그러나 이 때문에 들을 은날릴 계제가 되는 길을 얻었다. 당초의 경세인이 조침의 아우에 새들어 살았는데 조침은 경세인이 당시 사람들에게 추중되는 것을 알고 드디어 사겨 그 환심을 샀다. 경세인도 자기에게 후하게 대하는 것을 달갑게 여겨 조침을 추어 칭찬하였으므로 머지않아 이름이 더 날릴 뻔하였는데 이었고 이 변이 일어났으니 그 반복이 이처럼 말할 수 없다. 또 사실은 논한다. 유용군은 병사로 있을 때 형벌이 분명하고 호령이 미도움으로 군민이 경영하고 사모하였으며 경형에 흉년이 드니 군용에 먹을 것을 들어 굶주린 백성에게 먹여서 흩어져 떠나지 않게 하였다.